최근 중국의 한 영상 플랫폼에서 한국이 비록 국토 면적은 작지만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 글은 큰 화제가 되어 네티즌들끼리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중 몇몇 네티즌들의 비난글과 그 댓글에 대한 해외인들의 반응 또한 이슈입니다. 대체 그 영상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고 해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중 통계 수치가 틀린 것이 있지만 원문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국토 면적이 작다고 걸핏하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국방력이 매년 세계 10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방력 순위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경제적인 수준을 말하자면 한국의 발전은 놀랍도록 대단합니다.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아시아의 네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으나 2020년 한국은 GDP 기준으로 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히 한강의 기적이죠. 만약에 한국의 단기간 폭발적인 경제 발전 수치를 유럽에 적용한다면 유럽에서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현재 한국보다 순위에 앞서 있는 나라는 전통 강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전통적인 유럽의 강국이 세계를 종횡무진할 당시에 한국은 청나라 조정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던 약소국가였습니다. 또한 일본에 의해서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던 작고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위에서 쪼고 옆에서 수탈해가는 피눈물 나는 불쌍한 나라였죠. 온갖 적들이 한국을 침략하고 나약해서 뺏기기만 했던 과거의 한국이 지금은 아시아의 몇 없는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인이 볼 때의 우리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째서 아직도 약소국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을까요? 혹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고 국토 면적이 작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동에 적용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지역의 패권 국가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렇다 할 자원도 석유도 매장된 가스도 없습니다. 심지어 분단 국가라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엔 없죠. 다행히 한국은 유능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국 사람만의 희생과 힘으로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한국의 발전을 이룩한 것이죠. 한국의 산업기초 체력 역시 가볍게 볼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의 매년 자동차 생산량은 400만 대이고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현대와 기아 같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미국 시장 진출 35년 만에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던 토요타, 혼다를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선 주로 차량을 이동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외제차나 슈퍼카 같이 비싸고 불편한 차보다 오래 탈 수 있고 가성비 있고 안전한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국토가 넓고 산악지형이 많고 여행을 좋아하는 미국에선 합리적인 가격에 현대차의 SUV, 제네시스, 팰리세이드 판매가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업종인 반도체 산업을 미국과 양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매년 순수익은 모든 유럽 국가의 반도체 산업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2013년 이후로 쭉 한국은 무려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고급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큰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중에는 비난 댓글도 있었지만 세계 각지에서 한국을 옹호하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장비의 성능 면에서 중국에는 따라오질 못하지 않나요? 반도체마저 중국의 기술을 다 뺏길 상황이죠, 지금은. 그리고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건 과거였고 현재는 상황이 예전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죠. 또 한국인들이 아직도 식민 통치와 냉전 시대의 사고에 갇힌 탓에 주변 국가의 일방적인 적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발전에 더 걸림돌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한국인들이 세계 판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뜻이죠.
이런 국민 분위기로는 한국은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렇다 할 자원도 없어서 주로 수출에 의존하는데 한국의 수출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또 만약 한국이 강대국이라면 같은 강대국인 중국과 전쟁을 하면 폐허 수준으로 박살이 날 텐데 이래도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나요? 미국과 중국을 따라오려면 한국은 아직도 발 아래입니다. 한국은 많이 봐줘서 지역 강국 그 정도만 될 것 같네요. 미국과 중국까지 비교할 것 없이 지금 경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절벽 끝에 몰린 일본조차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던 과거를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투자업을 하고 있어서 세계 정치, 특히나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미국인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을 미국 뉴스를 통해 종종 전해 듣는데요. 중국은 아직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고압적 자세를 하고 있네요. 그 단적인 예가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해 단행한 무차별적 경제보복 아닐까요? 시비를 가린다면 서울이 중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또 중국이 김치 종주국, 한복이 중국 전통옷 유래설 따위에 시비를 걸고 있네요. 반도체의 경우 중국에서 훔쳐간 기술이지 않나요? 훔쳐간 기술을 가지고 당당히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 한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의무 국방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한국의 국방력 수준 역시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한국 국방력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국제안보체제 약속 때문에 비록 핵무기를 만들거나 보유할 수 없는 국가지만 한국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역량이 충분한 국가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플루토늄 5kg으로 100킬로톤 수소폭탄 제조 능력이 있으며 1조 원으로 3개월 만에 핵탄두 대량 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은 핵 개발 능력이 있지만 정치적 문제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병력 측면에서만 본다면 엄청난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세계에서 6번째일 정도로 대규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남자들은 반드시 일정 기간 군대를 가야 하고 한국은 매년 신병들을 새롭게 충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나이가 많은 아저씨 심지어 할아버지까지 전부 총을 다룰 줄 아는 국민들입니다. 한국의 군대에 대해 잘 모르는 세계 사람들은 이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하죠. 한국은 58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을 유럽에 가져다 놓으면 프랑스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통적인 강국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국이나 독일도 20만 명에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한국의 예비군 규모까지 감안하면 세계 2위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민방위와 동원 가능한 인원을 감안하면 671만 명이나 됩니다. 놀라운 규모입니다.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체계적인 방공 시스템과 한국이 개발한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은 발표 당시 정말 놀라웠죠. 육해공 훈련 시스템도 정말 효율적입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여전히 끊임없이 성장 중이고 여기에 미국이라는 우방국가를 곁에 두고 있어서 국제사회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많은 수탈과 전쟁의 고통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거로 인해 많은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지만 비교 대상을 전 세계로 돌리면 이토록 작은 나라에서 나오는 경제력이나 국방력에서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국력만 놓고 보면 냉정하게 한국이 유럽 3강보다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지리적 특징으로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역 기술 그리고 외부의 도움 없이 한 달 동안 전투하면 한국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독일, 프랑스, 영국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다. 한국 무기의 품질은 수준급이고 수량은 어느 나라보다 2배나 많은데 질 이유가 없다. 우리는 당연히 한국이 중국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한국을 유럽이나 중동에 두면 분명히 그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외에는 아무도 감히 한국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육군은 사실 이미 영국이나 독일을 넘어섰고 미국이나 중국 다음으로 강국이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